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웅재입니다.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 중 인체에 투입되는 대상에 대한 감염 여부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내독소 검사는 백신과 의약품, 이식장비 등 필수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인데 여기 투국의 피가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 투국의 피가 내독소 검사에 유용한지, 또 언제까지 투국의를 희생시켜야 하는지 내독소 검사의 현 상황에 대해 소개합니다. 투구개는 매우 기묘하게 생긴 생명체입니다. 투구 모양의 단단한 껍질과 가시처럼 긴 꼬리, 그리고 입에 연결된 5쌍의 다리까지 왠지 고대 지구에 사는 생명체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생물이죠. 화석으로 남아있는 투구개의 친척은 약 4억 8,540만 년 전 무렵인 오르도비스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현대 투구개와 유사한 종마저 2억 130만 년 전인 쥐라기 때 공룡과 함께 살아가던 녀석들입니다. 개맛이 나는 바다 갑각류여서 적당히 개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개와는 별 관련 없는 생물입니다. 오히려 거미나 전갈과 가까운 종에 속해 바다에 사는 전갈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뾰족하게 긴 하나의 꼬리를 기억한다면 투구개가 전갈이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투구개가 중요한 이유는 맛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적 있다면 이 기묘한 고대 바다 생물 덕분에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유해한 박테리아 성분인 내독소가 존재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투구개의 푸른색 혈액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매년 약 50만 마리의 투구개를 잡아 혈액을 채취하며 투구개의 아메바 세포 용해물이라는 의미의 LAL이라는 화학 물질을 추출합니다. LAL은 약물, 바늘, 고관절 교체 수술과 같은 의료기기 오염 가능한 박테리아를 검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투구개는 혈액 채취에 대한 내구성과 회복력이 의외로 매우 강해 대부분 생존하지만 5에서 20%의 투구개는 결국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 채취 후 생존자는 바다로 돌려보내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남죠. 동물 실험에 대한 죄책감과 LAL 내독소 검사가 없다면 투국의 사망률만큼 사람이 죽어나갈 테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언제나 충돌합니다. 혈액의 색상은 몇 차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척추동물은 헤모글로빈에 의해 붉은색을 가지며 절지동물과 거머리, 갯지렁이류는 클로로크로린이라는 유사한 구조의 산소 전달 물질로 녹색 혈액을 갖습니다. 조개류의 완족동물, 그리고 개불류의 환영동물은 의외로 보라색 혈액을 갖는데 헤메리트린이라는 두 개 철 이온의 복합 구조가 산소 전달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갑각류나 연체동물, 거미, 그리고 투구개 역시 푸른색 혈액을 갖는 이유는 철이 아닌 구리 이온이 혈합한 헤모사이아닌이 포함되어 있어서입니다. 차이점은 구리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인데 내독소 검사에 구리가 필수적일까요? 사실 구리는 별 상관없습니다. 1963년 여름 존스 홉킨스 의대의 젊은 연구원이었던 잭 레비는 투구개의 혈액 응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투구개 혈액 속을 순환하는 아메바 세포가 인간 혈액에서 혈소판이 작용하듯 응고를 유발하는지 알아내려는 시도였죠. 사람의 혈액은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면역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투구개는 혈액 속 아메바 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의 일화처럼 밤에 실험실을 나설 때는 액체 상태였던 혈액 샘플이 다음날 아침 돌아왔을 때는 젤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혈액 항응고제를 투여해 응고를 막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레빈이 수행한 이전 연구에서는 폐렴과 뇌수막염 및 기타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구성 요소인 내독소가 토끼의 혈액 응고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레빈 외 당시 다른 연구자들 역시 박테리아 내독소가 폐혈증 환자의 혈액 응고를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이로부터 레빈은 투국의 혈액 샘플이 박테리아 내독소에 오염된 것은 아닐지 의심하며 투국의 피를 내독소 없는 깨끗한 튜브에 넣어 하루 보관해 보았고 이번에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았습니다. 세균을 구분하는 다양한 방식 중 그람 염색에 대한 여부를 기준하는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이 있습니다. 그람 양성균은 단단한 세포벽을 가져 내독소가 배출되지 않지만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지질 다당류는 세균이 죽거나 증식할 때 방출됩니다. 이를 내독소라 부르며 인체에 주입될 경우 발열, 염증, 폐혈증, 사망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입니다. 유아가 성인에 비해
감염에 더 취약한 것도 세균이 유입될 경우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장벽 점막으로 인해 내독소의 유입으로 염증 반응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체 유입물에 내독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우 치명적인 요인이어서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투국의 혈액에서 얻은 아메바 세포 추출물을 이용해 내독소 존재를 확인하는 LAL 검사가 탄생하는데, 아메바 세포에는 내독소와 반응에 응고를 유발하는 효소 연쇄 반응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독소는 투국의 혈액 내에 팩터 C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며, 활성화된 팩터 C는 다음 효소인 팩터 B를, 그리고 활성화된 팩터 B는 다시 응고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된 응고 효소는 혈액 응고를 일으키는 단백질인 코아굴로겐을 코아굴린으로 변형시키고, 이 코아굴린이 서로 엉겨붙어 젤 형태의 응고물을 형성합니다. 내독소 존재에서 시작되는 완전한 연쇄 반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독소가 존재하는 경우 투국의 효소는 단단한 혈전이 아닌 젤 형태의 응고물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이 반응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젤은 감염 부위를 투국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감싸고 격리하는 동시에 혈림프와 외부 상처 사이에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젤 형태의 응고 속도가 내독소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LAL 검사는 박테리아 내독소의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최초의 생물학적 검사로 등장합니다. 1977년 FDA 승인을 받아 사용된 LAL 검사는 1조분의 1보다 낮은 수준의 박테리아 내독소를 검출할 수 있으며, 화학요법 주입물부터 무릎이나 고관절 교체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내독소를 민감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검출하는 세계적 표준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매년 약 20만 개의 심장박동 조율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박테리아 오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약 500만 건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약 250만 건의 인공 고관절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투국의 혈액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투국계가 너무 가엾다면 그 이전의 테스트가 무엇일지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독소 검사는 모두 토끼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토끼 발열원 검사는 최소 토끼 3마리의 약물 샘플을 주입하고 4시간 동안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토끼 중 1마리라도 열이 발생하면 해당 배치는 박테리아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박테리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토끼 발열원 검사가 발명된 후 33년이 지나 표준 검사로 인정받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토끼가 감염되고 죽어나갈 미래가 확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잭 레빈에 의해 1964년 투국의 아메바 세포 용해물 검사가 발명되고 표준 기법으로 인정된 후 토끼의 미래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토끼를 내독소 검사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럼 투국에는 어쩌죠? 아무리 토끼보다 덜 귀엽게 생겼다지만 투국에 역시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으며 멸종 위기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핵구 활성화 검사라는 새로운 기술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MAT는 사람의 단핵구 또는 단핵구율의 세포주가 내독소에 노출되었을 때 인터루킨을 비롯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MAT는 사람의 면역세포를 사용하므로 인체 반응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LAL 테스트는 그람 음성균의 내독소만을 검출할 수 있는 반면 MAT는 내독소뿐만 아니라 그람 양성균 유래물질, 곰팡이, 바이러스, 합성물질 등에 대한 발열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토끼나 투국의 사용보다 더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자동화마저 가능합니다. 다만 다양한 발열원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표준화 및 검출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같아 여전히 개선돼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여하튼 동물 복지와 인간의 보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기법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간단하지만 유용한 방법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투국의 혈액 속 다양한 물질 중 팩터 C라는 요소가 모든 내독소와의 직접적인 반응과 연쇄적인 이후 단계의 시작에 모두 관여하는 핵심인 만큼 투국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팩터 C를 대장균이나 기타 세포로 합성해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이상의 희생 없이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재조합 C인자로 알려진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내독소 분석법은 론자에서 2003년부터 비오메리에서 2016년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도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최초의 RFC 검사를 완료한 약물 엠갈리티를 승인했습니다. 엠갈리티는 편두통 완화에 사용되는 단일 클론 항체인데 앞서 최근 수십 년간 새롭게 발명된 몇 안 되는 새로운 진통제 중 하나로 소개했던 CGRP 항체 진통제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새로운 진통제가 새로운 내독소 검사 방법을 통해 탄생했으니 의미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제조합 C 인자를 이용한 검사가 널리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LAL을 표준으로 간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정황상 조만간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투국의 혈액 기반 분석에 비해 제조합 C 인자를 사용하면 더욱 간단히 형광 분석으로 검출이 가능하며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반응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통해 투국의 혈액 사용을 통한 내독소 검사의 유용함은 명백하지만 동물 윤리와 보다 저렴하고 빠른 새로운 방식의 개발을 바탕으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예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새로운 시도는 계속되어 왔는데 사실 박테리아는 사람과 동물만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 역시 박테리아의 공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물 역시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식물은 미생물에게만 발견되는 물질을 감지하고 방어 반응을 유발하는 나름의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독소 성분이었던 LPA와 유사하게 리포올리고당 특이적 환원 유발 단백질에 의해 이루어지며 애기장대라는 식물을 대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기술이 확립될 경우 검사당 비용은 단 1달러에 불과합니다. 모든 식물이 로어 면역을 갖진 않고 십자화가 식물에만 존재하는데 배추나 겨자, 유채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입니다. 투국의 혈액은 헤모사이아닌으로 인해 푸른색을 갖는데 박테리아 오염과 관련된 내독소 테스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투국의 혈액 사용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느껴질 수 있지만 약물, 주사, 이식 등 모든 과정에서 오염을 거르지 못해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끼를 사용해 검사해왔고 현재는 투국에가 쓰이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핵심 성분만을 생산에 활용하는 방법과 인간 유래 단핵구를 통한 더욱 정밀하고 윤리적인 방법이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